자, 뭐하노? 화학 파트. 페이지는 28쪽, 29쪽. 이게 몇 분이더라? 번호 좀 잘못 들었네. 1-1에 그 다음에 03이죠. 03에 1이 되겠네. 번호를 좀 잘못 적었구나. 아까 백학적 시스템 할 때. 원소와 주기율표입니다. 원소는 쉽게 생각하시면 이거예요. 원소는 제가 수업 시간에도 좀 얘기를 했었는데 구성 성분의 종류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정의는 이거예요. 골조가 되는 말은 더 이상 분해할 수 없는 분해할 수 없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 그거를 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화학적인 방법으로 화학적인 방법으로는 더 이상 그리고 원소는 그 자체가 하나의 물질이기도 해요. 됐습니까? 그래서 걔가 원자끼리 결합을 해서 군체를 이루고 있어도 물질일 수 있고, 그 대표적인 게 탄소입니다. 뭐라고? 탄소. 그 다음에 이온 상태로, 무슨 상태로? 이온 상태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전자를 끊임없이 막 주고받으면서, 공개하고 주고받으면서 그 존재하고 있는 게 대부분 누구냐면 금속입니다. 뭐라고? 금속. 그 다음에 기체 성분들은 대부분 분자를 형성합니다. 뭐라고요? 산소, 수소, 얘네들은 두 개씩 엮여가지고, 그러나 원소는 몇 종류다? 한 종류죠. 예, 그래서 걔네들을 또 다른 말로 호돈소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원소는 가장 기본이 되는 성분이며 걔네들 하나하나가 물질로 나타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늘 하고자 하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거죠. 이거 주기율표. 요거 먼저 세팅하고 다음 시간에 오늘 시간이 되면 바로 연결해서 할 건데, 원소의 표현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목이 많이 가라앉아 미치겠다. 주기율표는요 이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원소를 나열한 표입니다. 됐죠? 그런데 어떤 식으로 이제 나열했느냐? 원소를 무슨 순서대로? 첫 번째로 원자번호 순서대로. 됐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뭐와 족과 주기에 맞춰서 규칙적으로 나열한 표입니다. 주기적이다 무슨 말이고? 뭔가 반복이 계속 일어나는데 규칙적으로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됐습니까? 그러면 원소는 약 한 110여 종 정도 있잖아요. 그죠? 있다고 했는데 걔네들을 일정한 패턴에 맞춰가지고 나열을 하는데 크게 두 가지 패턴이에요. 몇 가지 패턴? 우리는 아직 뭔지는 몰라. 그게 뭐다? 하나가 뭐로 나타났고, 족으로 세로줄을 표현했고요. 됐나? 나머지 하나가
가로줄, 주기로 표현한 거예요. 됐어요? 물론 이 기준은 한 40번 정도까지밖에 성립이 안 돼요. 됐니? 그 이후에는 그냥 원자번호 순서대로 그냥 따로따로 맞춰가지고 놨을 뿐이에요. 됐습니까? 됐어요? 그래서 이런 형태로 만든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오늘은 딴 거 다 떼치우고 주기율표를 간단하게 1번부터 20번까지 어떤 식으로 우리가 좀 익혀놔야 되느냐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하겠습니다. 알겠죠? 한번 그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안 보고 그릴 수 있어야 된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첫 번째, 족을 먼저 그립니다. 1족, 2족, 그 다음 주의. 3에서 12까지는 우리가 볼 일이 거의 없음. 물론 이 안에 포함된 원소 중에 우리가 사용하는 원소는 있을 수도 있다, 없다. 있을 수도 있지만 주기율표상의 배치는 그렇게 신경 안 써도 된다는 얘기.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대부분 4주기 안에서 끝납니다. 몇 주기? 4주기 안에서 끝나거든요. 근데 딱 3주기까지는 요 족에 해당하는 놈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필요가 없는 거야. 됐어? 그 다음에 몇 족? 13. 앞에 10의 자리 숫자만 제외하고 나면 어때요? 1, 2, 3. 뭔가 규칙성을 가질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됩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14, 15, 16, 17, 18. 됐죠? 그 다음에 주기는 1, 2, 3, 4주기까지 만 좀 해놓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20개가 다 넣어요. 됐죠? 1번 누구? 수소. 2번 붕 띄어서 헬륨. 됐죠? 그 다음에 리튬, 베릴륨, 붕소, 탄소, 질소, 산소, 플루오린 또는 플루오르 뭐 상관없습니다. 됐죠? 그 다음에 네온, 그 다음에 나트륨이라고 해도 되고, 대학교 가면, 나중에 대학교 가면요, 나트륨이 소금의 주요 구성원소죠. 염화나트륨. 근데 실제로 제가 대학교 때 처음에 교양 화학 들을 때, 전 지구학과인데 1학년 때는 이제 물리화학 생물을 들어요. 그러니까 물리교육과 학생들은 교양으로 화학, 지구과학, 생물 듣고 이런 식으로 1, 2학기 동안 1학년 때 듣거든요. 고등학교 때까지 계속 나트륨이라고만 부르고 들었고 선생님들도 그렇게 얘기했고 했는데 한날 교수님이 이상한 거 얘기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는데 잘 안 들려요. 뭐라고 했는지. 그게 뭐냐면 소듐입니다. 뭐라고? 소듐. 그러니까 salt 있죠. 예, 소금의 주 성분이라는 뜻의 라틴어입니다. 실제로는 소듐이라고 부르는 욕 나올라 하는데 진짜 아마 다음 주엔 좀 바뀔 거예요. 다른 외국인들 중에 계속 소듐이라고 하는 사람들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교수님들이 소듐 그러는데 뭐 그렇게 부르기도 한다라는 것만 좀 알아두십시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마그네슘, 그 다음에 알루미늄, 그 다음에 규소 또는 실리카, 그 다음에 인, 황, 염소, 요게 아르곤이죠. 그 다음에 칼륨, 칼슘까지가 20번 되겠습니다. 됐어요? 외우셔야 됩니다. 이거는 외우는 게 좋은 게 아니고 외우는 게 유일한 해답입니다. 알겠어요? 여기서 미리 좀 하나 익혀야 될 거. 제가 선을 하나 끌게요. 뭐 대략 이런 형태로 선이 그려지게 됩니다. 됐을 때
요 선 왼쪽 아래에 있는 놈들은 모두 금속 원소입니다. 됐나요? 금속 원소를 제외한 나머지는 뭐? 비금속 원소입니다. 됐니? 그럼 잘 들어. 금속 원소와 비금속 원소 중에 단일 종류는 누구?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래 되는 거예요. 잘 들어. 그냥 세상의 모든 인간은 뭐 예를 들어가지고 백인과 황인종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안 돼? 누구도 있어. 흑인도 있잖아.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예요. 마치 세상의 모든 원소는 금속과 비금속으로 나뉘어집니다. 라는 거는 뭐하고 비슷하게 표현한 거냐면 모든 인종은 황인종과 그렇지 않은 놈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거하고 똑같아요. 알겠니?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금속 원소는 금속 원소라고 불리는 놈들은 대부분 규칙성이 다 맞아 떨어져요. 같은 종류이기 때문에. 됐니? 근데 비금속 원소는 실제로는 그 안에도 백인종, 흑인종 나뉘듯이 뭐의 성질이 완벽하게 성립 안 하지만 금속 원소의 기준이 완벽하게 성립은 안 하고 아예 반대인 놈도 있고 금속 원소의 성질 중에 몇 개는 성립하는데 나머지는 안 되고 이런 놈들인 거야. 됐니? 그러니까 원소는 금속인 놈을 제외하면 나머지는 전부 뭐? 그러니까 금속과 금속이 아닌 놈으로 나눈 거야. 됐니? 그래서 세부적으로 원소의 비슷한 성질을 쭉 나누다 보면 금속 원소는 대부분 몇 쪽이야? 1, 2족이죠. 여러분들이 배우는 라인 안에서는 그러니까 뭐 3에서 12족도 대부분 들어갑니다. 됐습니까? 그러면 이런 거예요. 얘들 둘이는 족에 상관없이 기본적인 성향은 거의 비슷해요. 예를 들자면 금속 결합을 한다. 뭐라고? 그러면 일단 얘가 아닌 놈들은 금속 결합하는 놈이 거의 없어요. 됐니? 됐습니까? 그 다음에 대부분 양이온으로 존재합니다. 뭐로 존재한다고? 이온으로 변한다 그러면 양이온으로 변해요. 됐니? 그런데 그러면 비금속은 이온으로 존재한다면 뭘로 존재할까? 뭘로 존재할까? 이거 조심해야 돼요. 첫 번째, 아예 이온으로 변신 안 한 놈도 있어요. 그러니까 금속은 가만 내비두면 거의 대부분 뭐가 된다고? 양이온으로 존재해요. 됐니? 그런데 금속이 아닌 놈들은 어떻게 될까? 언뜻 생각할 때는 금속인 놈은 양이온으로 존재하면 금속이 아닌 놈들은 전부 음이온이 되겠네? 이게 위험한 거야. 알겠어요? 그럼 이래 돼야 되죠? 금속이 아닌 놈들은 양이온으로 변하지는 않는 게 대부분이겠지. 근데 그것도 예외가 있어. 수소, 양이온이 됩니다. 이온으로 변화시키면. 알겠어요? 근데 수소는 금속이 아니야. 왜? 양이온이 된다는 성질만 하나 충족했을 뿐 금속으로서의 기본적 성질 조건이 몇 개가 있을 거 아니야. 그걸 다 만족해야 우리는 뭐라고 부른다? 금속. 그 중에 한 개라도 아니면 오케이, 비금속. 이래 되는 거야. 금속이 아닌 놈. 이해하시겠어요? 오케이? 그러면 금속 원소는 대부분 양이온으로 변하거나 존재합니다. 비금속은요? 아예 이온이 안 되는 놈이 있어요. 됐어? 두 번째, 음이온으로 변한 놈이 있어요. 세 번째 뭐? 예외적으로 양이온 되는 새끼가 있어요. 됐니? 이렇게 세 개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 더. 아예 이온으로 변하지 않는 놈이 있었지. 요게 패턴이 두 가지야. 몇 가지? 두 가지야. 하나는 그냥 대놓고 원자 상태로만 존재하는 놈. 그러니까 난 때려쳐주기도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원자 그 자체가 제일 아마 수업 시간에 저하고 했던 사람들 중에 수업 시간에 나왔던 말 중에 하나 있어요. 했던 반도 있고 안 했던 반도 있는데 안정적인 게 원자 상태가 안정적인 놈. 그러니까 때려쳐주기도 옆에서 뭐 어떤 변화를 줘도 공유결합이나 이온결합도 안 하고 이온으로 변신도 안 하고 그냥 오로지 그냥 가만히 원자 상태를 유지하는 놈. 됐어요? 그 다음 또 하나 패턴이 뭐냐면
강제로 만들면 이온으로 변할 줄은 아는데 굳이 이온을 안 하고 오로지 결합만 하는 놈이 있어요. 뭐만 하는 놈이 있다고? 그 결합도 공유 결합만 하는 놈이 있어요. 됐어? 요렇게 두 가지 패턴과 음이온으로 변하는 놈, 아주 예외적으로 양이온으로 변하는 놈. 됐어? 잘 봐. 누구누구인지 얘기해 줄게. 첫 번째, 하늘이 무너져도 때려쳐 죽여도 원자 상태가 짱이야 하는 놈이 있어. 됐어? 그게 누구냐면 바로 18쪽 전체는 오로지 존재 상태가 온리 원자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걸로 변한다 안 변한다? 분자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요. 이온으로 변신도 안 합니다. 강제로 막 에너지 주면 변할 수는 있지만 만들기도 졸라 어렵고 안 변합니다. 됐어요? 그래서 이거지. 풍선에 수소기체를 채울 수도 있고 헬륨가스를 채울 수도 있지. 그럼 이거야. 헬륨가스 풍선이 있고 그 다음에 수소가스 풍선이 있어요. 그 안에서 각각 내가 헬륨 중에 제일 작은 놈 한 놈 들고 오고 이쪽에서 수소 중에 제일 작은 놈 한 놈 들고 오면 헬륨가스에서 뽑아오면 걔는 무슨 상태? 원자 한 개가 헬륨 기체예요. 됐니? 근데 얘는 H2예요. 분자예요, 분자. 알았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수소기체 불 잘 붙고 잘 뜨잖아. 졸라 가볍잖아. 그 성향은 언제일 때 나타나는 거? H 두 개가 결합하고 있을 때 그 기체의 성질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럼 이걸 툭 끊어보면 어떻게 될까? 그 기체의 성질이 없어집니다. 알겠습니까? 다른 형태로 나타나요. 됐니? 즉 18쪽은 몇 쪽은? 18쪽은 모든 원소가 무슨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원자 상태라고 가정했을 때 가장 안정적인 놈이에요. 원자 상태가 가장 안정적인 놈. 물론 지구 환경 안에서 일단. 됐습니까?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별명이 비활성 기체입니다. 뭐라고? 안 한다 이 말이지. 활성이 뭐고? 텐션업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돼. 화학에서 이 새끼 졸라 잘 변해 이거잖아. 잘 변해 이래 되면 예를 들어서 A가 변해서 B가 됐어요. 됐나? 근데 A는 지금 요 상태에서 기준 상태에서 A는 가만히 냅두니까 B로 쑥 변했어. 근데 B는 A로 변할 수는 있는데 주변에서 막 생 난리를 쳐야 돼. 에너지를 줘야 되고 막 이래야 돼. 알았어? 그럼 잘 들어. A에서 B나 B에서 A나 변화 가능성은 다 들고 있지. 그런데 상대적으로 A에서 B로 바뀌는 거는 쉽고 B에서 A로 바뀌는 게 어렵다면 누가 안정적인 놈이다? 그렇죠. B가 안정적이라는 얘기예요. A로 있는 거는 주변에 비해서 이게 실제로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라는 건 뭐냐면 내재하고 있는, 포함하고 있는 각종 에너지의 합이 너무 큰 거예요. 너가 몸에 열 많으면 어떻게 돼? 열을 내뿜어야 되잖아요. 맞아요. 열을 발산해야 되잖아. 그래야 몸이 좀 편하죠. 너무 더우면 막 더워가고 짜증나고 이렇잖아. 물론 그 비유가 적절한 것은 아닙니다만은 그냥 와닿는 형태로 그냥 이미지화해서 얘기하자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비활성 기체인 18쪽은 어떤 상태가 제일 안정적이다? 원자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안정적인 거예요. 됐니? 그런데 나머지는 그러면 원자 상태가 안정적이다, 불안정하다? 원자 상태가 불안정해요. 그래서 선택하는 방법은 뭐로 변하거나 이온으로 변하거나 화학 결합을 하거나. 그래서 안정화를 추구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면 나머지 1에서 17쪽까지는 이온으로 변하든지 아니면 결합을 취하든지 결국 누구처럼 되고 싶은 거야? 그렇죠. 18쪽이 뭔가 모르지만은 기준이 됩니다. 나머지 족들의 변화 경향, 즉 그거를 반응성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즉 반응성이 크면 클수록 무슨 말일까? 잘 변한다는 뜻이고요. 반응성이 크면 클수록 불안정한 놈이라는 거예요. 됐니? 그러면 반응성이 큰 놈이 변화하고 나서 반응 후에 뭔가 어떤 상태가 됐지? 그 상태는 어떤 상태? 반응 전보다는 뭐? 안정한 거야. 됐니? 중학교 때 이런 걸 배웠을 겁니다. 어떤 화학 반응이 있는데 어떤 화학 반응은 열이 빠져나오는 반응이 있고 어떤 반응은 내가 가열해줘야만 되는 반응이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변화하고 난 뒤가 안정적인 거는 발열 반응이에요. 뭐라고? 얘는 가만 냅둬도 열이 튀 나온 거야. 에너지 내뿜으면서 변화한 거야. 그럼 이걸 역으로 돌리려면, 발열 반응을 역으로 돌리려면 열을 가열해줘야 되잖아. 그럼 가열해주고 나서 빼면 또 어떻게 될까? 또 열 내뿜으면서 다시 변하겠죠. 그럼 반대로 흡열 반응이라는 건 내가 열을 줘야 되는 거지. 가만 놔두면 절대로 안 변한다는 거는 그 상태가 어떤 상태야? 굳이 열을 가해서 바꾼 상태보다 안정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족번호에 대한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1, 2, 3, 4, 5, 6, 7, 8 되겠죠? 됐습니까? 네. 일단 이렇게 생각합시다. 앞으로 배울 거니까. 족번호는요, 1의 자리 숫자죠. 3에서 12족은 제외하고. 족번호는 뭘 의미하느냐 하면, 뭐를 의미한다? 최외곽 전자수입니다. 전자가 또 원자 핵 주변에 이렇게 전자가 놓여져 있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그걸 궤도라고 합니다. 전자 껍질 또는 전자 궤도가 배치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개의 궤도를 가지든 간에 어디에 있는 거? 제일 바깥쪽 궤도에 남아있는 숫자를 의미합니다. 알겠습니까? 이건 다음 시간 되면 아마 좀 이해하실 거야. 됐니? 그 다음에 주기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하는 것은? 주기라고 하는 것은 가지고 있는 방금 얘기한 요즘 이렇게 쓴 게 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전자 껍질의 개수입니다. 당연히 잘 들어 둘 다 무슨 상태일 때 이 원소가 무슨 상태로 놔뒀을 때 안정하든 불안정하든 원자 상태로 놔뒀을 때 가지고 있는 전자 껍질의 수와 가지고 있는 최외곽 껍질에 놓여져 있는 전자의 개수라는 겁니다. 됐어요?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우리가 배우는 원소 종류 안에서는 원자가 최외곽에 아무리 많이 가지고 싶어도 몇 개까지밖에 안 들어간다. 껍질 한 개당. 껍질 한 개당 전자가 몇 개밖에 안 들어간다. 우리가 배우는 안에서는 18개가 아니고 8개가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족번호는 앞에 1의 자리, 10의 자리 숫자는 빼고 얘기하는 겁니다. 됐죠? 됐나요? 오케이. 최외곽, 요것도 얘기하죠. 최외곽 전자수는 나중에 뭐라고 부르기도 한다. 원자가 전자라고 얘기합니다. 정확한 표현은 원자가 전자가 맞습니다. 최외곽 전자수라는 표현은 아니고 최외곽에 놓여있는 전자의 개수라는 말은 쓸 수는 있지만 정확한 표현은 원자가 전자입니다. 됐죠? 됐어요? 네. 그래서 나중에 이 표를 제가 몇 번이고 다시 한번 그릴 겁니다. 됐어요? 그러면서 표에 해당되는 내용이 조금 더 한 개씩 한 개씩 늘어날 겁니다. 특히 족 1에서 18족 사이에 놓이는 게 주로 놓이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조 배치를 반드시 번호 순서대로 좀 익혀놓기 바랍니다. 알겠죠? 됐어요? 자, 이제 두 번째로 원소에 대한 내용을 좀 얘기하겠습니다. 엄밀히 얘기하면 오늘 얘기할 거는 원소 기호를 어떻게 활용할 거냐. 일단 원소 기호는요, 알파벳을 씁니다. 뭐를 쓴다고? 높아심이 얘기합니다. 뭐 그렇게 써도 크게 그건 아닌데, 알파벳을 바로 세워서 쓸 때가 있고, 기울여 쓸 때 있죠. 기울여서 쓰는 거 본 적 있어요?
워드 프로그램 사용하다 보면 글자체 자체를 기울일 때 있잖아요. 이탈릭이라고 해가지고. 맞아? 원칙은 원소 기호는 이탈릭으로 쓰면 안 됩니다. 반드시 정자. 알겠어요? 정자로 쓰셔야 되고. 알파벳으로 쓰는데 보통 제일 앞글자를 따서 쓰는데 한자인 경우도 있고 두자인 경우도 있죠. 두자인 경우는 뭐 때문이다? 앞자가 동일한 경우에 구분을 위해서 그 원소를 대표할 만한 그 알파벳을 하나 더 들고 와가지고 붙이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원래는 첫 글자하고 두 번째 글자 안에서 해결이 다 끝나는데 안 되는 놈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자면 염소 같은 건 CL이죠. 네, 그 클로라이드입니다. 몰라 하여튼 그거 됐어. 그래서 원래는 CH로 시작하는데 CL로 합니다. 그 다음에 첫 글자가 대문자고요. 두 번째 글자는 반드시 뭐다? 소문자입니다. 그래서 아직 고등학교 올라와서도 알루미늄을 AI로 아는 학생들 꽤 많습니다. 알겠습니까? 두 번째 글자가 뭐지? 소문자니까 L입니다. 알겠죠? 제발. 그 다음에 염소도 CI가 아니고 CL입니다. 그죠? 예. 오늘은 원소 기호에서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좀 표시해 놓고 알아야 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겠습니다. 얘는 누구를 들 거냐면 누가 좀 낫겠노? 대표적으로 금속 하나, 비금속 하나 이렇게 하나 하겠습니다. 됐죠? 예. 일단 이렇게 할게요. 자, 어떤 원소 기호가 하나 내가 썼다고 합시다. 알파벳이 놓였다고 하면 붙을 수 있는 번호가 하나, 둘, 셋, 네 개가 붙어요. 네 개까지 붙을 수 있습니다. 됐습니까? 이 중에서 요 놈이 누구냐면 요 놈이 원자 번호입니다. 원자 번호의 의미는 가지고 있는 양성자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쉽죠? 네. 그 다음에 요거는 많이 써봤잖아. 오른쪽 위에 쓰는 거는 바로 뭐냐면 뭐로 변했을 때 이온으로 변했을 때 띄게 되는 전기량을 표현하는 겁니다. 됐죠? 그런데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쓰는데 플러스 마이너스를 먼저 쓰는 게 아니고 숫자를 먼저 쓰고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를 써줍니다. 됐죠? 네, 그 다음에 요 놈을 뭐라고 하느냐 하면 요 놈을 질량수 또는 원자량이라고 합니다. 됐니? 두 개의 실질적 의미는 좀 다른데 거의 뭐 여러분들이 지금 1학년 때 쓰는 범위 안에서는 거의 비슷합니다. 됐죠? 여기다 쓸게요. 질량수라 함은 의미는 뭐냐면 가지고 있는 양성자 개수와 그 다음에 중성자 개수의 총합입니다. 됐나요? 그리고 실제 원자 한 개의 질량을 표현하기도 합니다. 뭐라고요? 원자 한 개가 지니고 있는 질량을 표현하기도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됐나?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요 놈은 분자 또는 뭐를 이룰 때? 화합물을 이룰 때 포함된 또는 필요한 해당 원자의 개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연습 한번 해볼까요?
누구? 나트륨이죠. 얘 11번이죠. 얘 23 정도 돼요. 됐니? 됐어? 양성자 개수 몇 개? 양성자 개수 몇 개? 11개. 팍팍 나와야 됩니다. 중성자 개수 몇 개예요? 23개 하면 안 되지. 23은 양성자 수와 중성자 수를 합친 거라 그랬지. 따라서 23 빼기 11 하면 나트륨은 중성자를 12개 가지고 있네요. 이해됐나? 됐어요? 약간 업그레이드 가겠습니다. 얘가 가지고 있는 전자수는 몇 개예요? 전자수는 몇 개예요? 원자니까 양성자 개수하고 전자 개수가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한 번 더 갈게. 자, 요렇게 표시됐습니다. 다시 물어볼게. 지금은 나트륨 원자입니까? 나트륨 이온입니까? 나트륨 이온이죠. 오른쪽 옆에 1은 생략됐으니까 1 플러스라는 것은 무슨 의미고? 전자를 몇 개 잃어서? 한 개 잃어서 지금 1 플러스 상태로 전기를 띠고 있는 입자다 이 말이지. 양성자 개수 몇 개고? 맹 11개죠. 중성자 개수요? 중성자 개수요? 이온이 되든 안 되든 원자핵 안에 있는 양성자와 중성자는 변화가 없습니다. 됐어요? 근데 조 상태가 됐을 때 전자의 개수는요? 10개. 됐어? 이해됐어? 그러면 시험 문제는 이딴 식으로 내는 거야. 졸라 꼬름하게 되면 이거야. 시험이라는 건 어차피 잘 들어. 기본 개념은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그냥 기본적으로 공부한 사람이라면. 문제에서는 그거를 쉽게 접근하지 않도록 온갖 트랩이나 함정을 파놓는 거야. 쉽게 얘기하면 요 권리감 뒤져봐 이 새끼야. 핸드폰 권리감 확 뒤져보는 거야. 알았어? 잘 봐. 시험 문제에서는 요렇게 줍니다. 됐어? 그리고 얘가 이온이 보기에 위 원소가 이온이 되었을 때 가지고 있는 전자의 개수는 11개다. 문제를 제대로 안 읽는 거지. 지금 생각해보면 별로 어려울 것 같지 않죠? 근데 그런 거에서 뒤지는 새끼들이 너더라고. 너가 중에 한 명이라고. 알았어? 됐어요? 오케이. 하나 더 해볼까요? 얘는 누구죠? 탄소입니다. 탄소 6번이에요. 됐어요? 질량수가 얼마? 중성자 몇 개? 6개란 뜻이죠. 근데 탄소는요, 이런 놈도 있어요. 됐니? 됐어요? 그 다음에 질소는 7번이고 14입니다. 됐습니까? 됐어? 질량이 똑같은 거 2개 고르시오. 14탄소와 14질소요. 그럼 되지. 원소의 종류는 다르지만 지금 질량은 똑같은 거예요. 됐니? 그 다음에 원소의 종류가 동일한 거는요. 탄소 2개죠. 그 말은 바꿔 얘기하면 양성자 숫자가 같으면 뭐가 같으면? 양성자 숫자가 같으면요. 원자 상태일 때 가지는 전자의 수가 같죠. 전자의 숫자가 화학적 성질을 결정짓습니다. 그러니까 성분을 결정지어요. 반응성. 그래서 이때 원자 번호는 같은데 뭐라고? 원자 번호는 같은데 뭐가 다르다? 얘들 둘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뭐가 다른 거지? 중성자 개수가 다를 뿐이죠. 예, 이러한 둘 관계를 동위원소라고 얘기합니다. 물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탄소는 얘예요. 왜? 제가 제일 많아. 탄소 중에. 어디 가가지고 탄소 100개 끌어왔더니 한 90개는 쟤야. 12짜리야. 근데 간혹 14짜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마찬가지로 특별히 이름을 지은 놈도 있어요. 누구고? 수소죠. 수소는 일단 때려쳐 죽여도 원자 번호는 뭘까? 1번이에요. 됐니? 그런데 요렇게 세 종류의 동위원소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됐어? 이 중에서 정상수소라고 할 수 있는 건 요 놈이에요. 얘는 그냥 수소. 됐어? 얘 이름은 중수소. 얘는
삼중수소라고 얘기를 합니다. 됐어요? 이 세 놈은 모두 무슨 관계? 동위원소 관계 되겠습니다. 됐습니까? 얘들 세 놈은 원소는 같은 거 맞죠? 화학적 성질도 같습니다. 알겠어요? 다른 점은? 질량이 달라.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중성자 개수가 다르다는 것은 무게가 다르다는 거예요. 알겠냐? 원래 무게라고 하면 안 되지만. 됐어? 됐어? 얘 중성자 개수 몇 개고? 죽여볼라. 이씨. 중성자 없지? 없지? 꼭 씨발 물어봐도 저런 거만 물어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매년 씨발 이런 거만 물어봐도 자꾸 틀리니까 이런 거 물어보는 거야. 알았어? 아까 했던 거 해볼까? 등가속도 운동 속도가 변해 안 변해? 또 변한다 하고 앉아있다. 씨발 안 변한다고. 등가속도 운동은 가속도가 있나 없나? 있는데 일정하다는 거죠. 참 화학 시간에 갑자기 들이치고 앉아있으니 졸라 머리가 아프죠? 공부는 이렇게 해야 돼. 알았어? 하려면. 삼중수소는 중성자 몇 개? 언뜻 이름 생각하면 어떻게 돼? 그러니까 이걸 쳐다보고 있으면 2개라고 해. 근데 삼중수소라는 말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 자기도 모르게 중성자 3개 익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그 이름하고 이름이 자기가 생각하는 패턴에 약간 벗어나는 상태면 확실하게 외우십시오. 알겠어요? 그게 중요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원소를 표시하는 방식은 이런 걸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중에 주기율표 그릴 때 이 방식으로 됐습니까? 할 수도 있도록 하시고요. 요거 하나 해볼게요. 그대로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영어로 H2SO4입니다. 맞아요? 됐어? 한 분자라고 합시다. 뭐라고 하자고? 이 한 분자를 이루기 위해서 수소는 몇 개 필요하노? 수소는 몇 개 필요하노? 2개야, 8개야? 지금 숫자 연습 중에 요 놈을 얘기하는 거죠. 맞아요? 이거는 이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바로 앞에 있는 것만 얘기합니다. 됐어요? 예를 하나 더 들어줄게. 이거는 수소 2개에 S는 몇 개? 1개, 1개. 4가 어디에 붙어 있어? O 뒤에 붙어 있지. O만 4개라는 뜻이야. 맞아? 만약에 S도 4개면 어떻게 돼야 될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러면 여기에다가 내가 이렇게 쓰면 뭐가 되노? 이거는 이 뒤에 딸려가는 놈 전부 동일하게 분배 법칙으로 가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됐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요 갈로 지우고 H2SO4가 뭐냐 하면 황산이에요. 뭐라고? 황산 덩어리가 몇 개 있다? 4개 있다. 이런 뜻입니다. 황산 1개를 만들려면 H는 몇 개 있어야 되고 2개 있어야 되고 S는 1개, O는 4개. 황산 한 분자를 이루고 있는 원소의 종류는 몇 종류입니까? 세 종류죠. H, S, O. 됐어요? 황산 한 분자를 이루기 위한 원자의 총 개수는요? 2개, 하나, 4개 아니야. 그러니까 몇 개? 7개의 원자가 필요하다. 됐습니까? 이거는요, 저하고 뿐만 아니라 특히 여러분들이 보면 아시겠지만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할게요. 여러분들의 화학을 가르쳐 주시는 선생님은 여러분들의 반응을 그렇게까지 중요하게 생각 안 하지. 맞아? 일방적으로 던져주시잖아. 근데 던져주시는 것만이라도 내가 받아들여서 소통이 되려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질문. 처음에 진도는요. 이리 나와가지고 나가겠나 하는데 이게 중첩적으로 커집니다. 처음에는 기본형에 대한 거죠. 이게 안 익혀져 있으면 이제 그 다음 시간에는 속도가 이제 안 붙는 거야. 개인은. 저는 계속 나가고 있는데. 알겠습니까?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박수는 왜 치우죠? 미쳤나 이 새끼들.